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시 6분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오늘 맨 마지막 순서는 좀 가볍고 좀 기분 좋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딴 게 아니고요. 우리 이경 부대변인 이 책을 좀 제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 부대변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대전 유성을에 지금 출마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을 이상민이 버리고 간 지역구죠. 아마 이상민은 뭐 거기서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또는 뭐 국힘당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허태정 대전시장 전 대전시장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허태정 전 대전시장보다는 이경 부대변인이 훨씬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지금 솔직히 방송 나가가지고 이경만큼 우리 민주당의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의 마음을 연하게 해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실 허태정이라는 사람은 약간 우리로서는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던가요? 그죠? 자, 근데 그 유경 부대변인 책을 냈습니다. 이게 아마 책이 좀 팔려야지 선거운동할 때 총알로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경 부대변인 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이렇게 해서 책을 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새 뭐 책 살 게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사는 김에 이경 부대변인 것도 같이 한번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아주 속 시원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18%! 예. 자, 지난주에요. 윤석열 지지율이 22%가 돼 있더라고. 진짜 빡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디올 스캔들도 터지는데 어떻게 윤석열 지지율이 18%나 나오죠? 자, 알아봤더니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요.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틀 전에는 이 여론조사가 마감이 됩니다. 보통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지지율 조사는요, 여론조사는 미국의 모닝 컨설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는요,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여론조사 마감은 언제 했다? 화요일 날 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게 있잖아요. 시차가 있잖아요. 이 시차를 감안해 보면은 결국에 월요일 날 밤 정도에 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뭐냐? 이 디올 스캔들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주 여론이 발표된 거죠. 그러니까 22%나 나온 거야. 그리고 이번 주 발표는 바로 이 디올 스캔들, 김건희의 명품 명품 핸드백 사건이 포함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은 18%입니다. 역대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인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18%가 꼴찌가 아니야. 뭐? 꼴찌가 아니라고? 보실게요. 자,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발표입니다. 1등은 인도의 모디 총리고요. 2등은 멕시코, 3등은 스위스, 4위는 브라질입니다. 룰라 대통령인데요. 지지율이 49%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이 위쪽은 조금 이상하고요. 어쨌거나 룰라부터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태리, 벨기에, 미국 나오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37%가 나왔어요. 그리고 쭉 나옵니다. 영국의 수낙 총리는 현재 지지율이 25%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율이 24%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율은 몇 퍼센트? 18%. 근데 꼴찌가 아니네?
꼴찌는 누구예요? 예, 일본의 기시다하고요.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이 두 사람입니다. 16%.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윤석열도 조만간 16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재밌는 거는요. 지지율 16%를 기록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 이 기시다 총리가 부정적인 여론, 부정평가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낮아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꼴찌 4인방을 쭉 보이고 계십니다. 페트르 피알라 총리, 체코 총리인데요. 지지율은 16%, 부정평가는 79%. 와, 높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기시다는 뭐? 지지율 16%, 부정평가는 72%. 윤석열 지지율 18%, 부정평가 75%. 윤석열이 지지율이 기시다보다 2% 높은데 부정평가는 오히려 3%나 많습니다. 요걸 다 감안하면 아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튼 기시다하고 윤석열 현재 꼴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하잖아 솔직히 그죠? 예,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22%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사이에 4%가 빠진 겁니다. 자, 야, 4%가 빠졌다? 예. 누가 보더라도 그 이른바 디올 핸드백 스캔들이 직격탄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얘기겠죠. 아까 어떤 분이 30% 이상 나오는 지지율도 있던데 이거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자, 이거는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이 어떻게 포집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모닝 컨설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여튼 정치 고관여층이 참여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결국 뭐냐면은 그 보통이 자기가 이렇게 일일이 이제 써서 보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정치 고관여층이면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젊은 층,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나이든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메일을 쓰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그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카카오톡 같은 이런 메신저가 아니라 이메일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이메일이 왔을 때 꼼꼼히 읽어본다면 현재 사무직일 가능성이 일단 되게 높죠. 자, 이렇게 보면 약간 그래서 인텔리 계층의 이 지지율이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즉 대졸 이상의 고위 고학력층, 그리고 현재 고소득층,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의 여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아니고 추세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4% 떨어졌다고 했는데, 자, 오늘 발표된 MBS 조사를 보면은요, 윤석열 지지율이 여기는 16%, MBS 조사에서는 31%,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지지율 추락은 똑같이 4%가 나왔어요. 그럼 뭘 말한다? 일단 추세를 보자면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윤석열 지지율 추이거든요. 윤석열 지지율은 작년 지방선거 때 잠시 반짝 높았다가 계속 바닥을 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지지율이 푹 꺼진 다음에 쭉 일직선으로 가고 있죠. 꺼진 상태에서 더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쭉 이어집니다. 제가 이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11월 28일에 윤석열 지지율은 22% 여기를 기록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20%가 되고요. 또 그 다음 날은 18%가 됩니다. 이틀 사이에 지지율이 확 빠져서 18% 되고 이 18%가 쭉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바로 디올 스캔들, 그 명품 핸드백 스캔들이 영향을 직접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NBS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NBS 조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여기는 32%로 가고 여기는 또 어디 보니까 31% 나온 것도 있던데, 자, NBS 조사가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32%가 여기는 또 31%가 나왔다고 돼 있죠. NBS 조사, 여기 같은 NBS 조사인데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틀리네. 자, 어쨌거나 여기에는 추락한 걸로 나옵니다.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또 47% 훨씬 높게 나왔는데, 자, 문제는 수도권하고 충청권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결국에 그 총선 흐름이 민주당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사실 영남권과 강원권에서만 그 윤석열 지지율이 좀 나올 뿐,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윤석열이 전멸할 것이다. 그러면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윤석열이 전멸에 가까운 그런 참패를 한다고 본다면 바로 지금 현재 21대 국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재밌는 거는 뭐 PK 지지율, 부산 경남 지지율도 4%나 빠졌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엑스포 때문에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또랑님, 국짐이 민주당보다 높네. 자, 이게 뭐냐, MBS 조사에서만 이렇게 나옵니다. 갤럽 조사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국힘당보다 높은 걸로 나왔고요. 다른 모든 조사에서는 국힘당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보다 10% 이상 높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MBS 조사가 조금 수상쩍은 부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MBS 조사만 이렇게 나와.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자료를 좀 계속 가지고 와서 종합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모닝 컨설트하고 NBS 조사만 가져왔는데요. 아마 조만간 뉴스토마토에서 또 지지율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번 지지율 발표는 아마 디올 스캔들이 직격탄을 날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 윤석열 지지율 더 볼만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찬양 일색이던 윤석열에 대한 보도가 서서히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다 자꾸 옛날보다 올랐다, 지난주보다 올랐다. 아니, 윤석열 지지율이 무척 낮은데, 아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34% 나왔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내일 모레 당장 정보가 전복이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경우는 몇 %씩 떨어졌는데 여전히 30%래. 그러니까 뭐 편파적인 거죠, 한마디로 언론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말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언론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 기사를 광고와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부도덕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게 지금 현재 기존의 언론입니다. 광고와 바꿔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누구나 다 하는데 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언론이고요. 그게 심지어 처음 들어온 이제 막 기자생활 시작한 젊은 기자들조차도 똑같습니다. 검찰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내가 한 거짓말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의 기자들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검사가 그렇게 말하길래 받아쓰기만 했어요.
야, 이 개새끼야. 진짜 개새끼야. 아우, 씨. 받아 쓰기만 하면 그게 기자입니까? 카피라이터죠. 뺏겨 쓴다. 카피라이터. 그게 기자냐고요. 아유. 그러고도 기자랍시고 월급 받고 다닌다면 인간이 아닌 거지. 그런 놈들한테 월급 주는 회사, 그 회사도 미친 회사지. 왜? 똑같은 놈들이거든. 아니,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키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예. 언론사들이 기사와 광고를 바꿔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한겨레 신문 기사 보셨죠? 특집이라고 나간 거. 누가 보더라도 이게 특집이라고 나갔으면 기사라고 생각하지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이비 종교 광고해주는 기사를 특집이라고 이런 걸 보고 광고형 기사라고 하는데 아니면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데 그런 걸 실었대요. 그게 한겨레 신문이에요? 그게 한겨레야? 이 얼빠진 새끼들아? 에이그 그런 애들 다 싸그리 갈아엎죠. 아니 기사인 척 광고를 해주는 게 그게 기자냐고. 그게 언론사냐고. 어? 그런 것들은요 인간이 아니야 그거. 그런 거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기사인 척 실은 광고해주는 거 되게 많거든요. 경제지에서 무슨 특집이라고 나가는 거요. 100% 그거는 광고입니다. 돈 받고 쓰는 거예요. 광고예요, 광고.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언론 사주가 속해 있는 그 업종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는 우리 사주는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기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기사를 못 쓰게 하든가. 예컨대 서울신문 인수한 호반건설인가 부영건설인가 얘네들 서울신문이 앞으로 그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쓰면 우리 회사 사주는 건설업체입니다 라고 밑에 딱 박아놓고 시작하라 그래. 그래야지 기사를 공정하게 쓰거나 아니면 공정하게 쓰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얘네들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돼. 얘들을 공정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척하는 거잖아. 기사 공정을 광고와 바꿔먹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그죠? 그걸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거 못하게 하면요. 언론사 제가 볼 때 한 7, 80%는 문 닫을 거예요. 1년 안에 문 닫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사를 광고로 만들어? 어떻게 광고와 기사를 바꿔먹냐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사기예요, 사기. 기사하고 광고하고 어떻게 같아. 그런데 광고를 하면서 기사식으로 만들면 그거 사기지. 기자가, 언론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잖아요. 그죠? 그거 거기 내비둬야 돼요, 그거?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에 경각심이 없어요. 우리만 그러나? 다 그러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걸로 먹고 살지 말라고. 기사 써서 먹고 살라고. 좋은 기사 써가지고 먹고 살라고. 어우, 씨.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갈아엎는 일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도 6,300여 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수가 4,200개 밖에 안 되네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가시고요.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슈퍼챗, 지각대장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을 꼭 국회로 저도 응원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대환님 새로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자,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짱구님 가짜 기자 처벌 강화합시다라고 하셨고요. 또랑님께서는 언론사 차리라고 하셨네요. 하하하. 예, 제가 그거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서 좀 핏대도 좀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자, 모함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 26분이네요. 예,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저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